헤드헌터 업무 중에 맡아드리는 여러 가지 업무 중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나 가장 어려웠던 경우 그런 게 있다면 한 가지 정도.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대학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거고 최종 연무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1억 7,500 협의가 됐고 그런데 금요일 날 오퍼를 받았거든요. 오퍼레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1억 7,500원 20% 해보세요. 얼마나? 3,400만 원 이상 수수료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가야지만 되는데 이분이 금요일 날 주말까지 고민해보고 월요일 날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고 하면 2억 이상 더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제약회사 가면서 굳이 할지. 그런데 커리어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쪽으로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분도 뭐 돈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고 본인의 커리어상 어떤 게 맞는지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지옥인 거죠. 금요일, 금요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잖아요. 저는 진짜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줄을 몰랐어요. 근데 1분 1초가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연인들이 헤어지면 막 시간 안 가고 이런 것처럼 괴로워서 죽겠는 거예요. 언제 월요일 날 되지?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도 보통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앉았는데 매일 켜도 시간이 안 가고 겨우겨우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궁금하다. 죄송하지만 오 마이 갓. 그냥 남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모든 노력 생각해보세요. 그 의사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면 그렇겠네요. 그 많은 게 그 산 같은 일이 여기서 딱 제로로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때 이제 허무함이랑 가슴이 내가 쓰린 그때 거죠. 그분 연봉이 한 3,400 정도였으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어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3,400이 내 통장에 이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무슨 차 살까 고민하고. 네, 근데 월요일에는 이게 갑자기 쑥 들어왔던 게 다 나간 느낌이에요. 이상하게도 잃어버린 느낌?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그럼 뭐 예를 들어 회사들 중에서 어떨 때는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보장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네, 보통 3개월 아니에요? 네, 있어요. 계약 기간, 계약서에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한 5개월 반 근무하고 난 짜증나서 그만둘래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 하면은 저희가 리펀드를 해요. 그 전부 수수료 다요? 받으면 전부 다 하진 않고 6개월만큼. 네, 그 5개월 근무한 거는 이제 빼고 나머지만 리펀드를 하는데 보통 고객사에서는 그냥 그거 리펀드 받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리플레이스해라 이렇게 하죠. 그 리플레이스가 또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엄청 어렵죠. 제가 예전에 한번 헤드헌터의 추천으로 이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헤드헌터 분이 한 3개월 동안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전화를 하시면서 마치 안부 묻듯이 잘 지내고 계시죠?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그때부터 연락 안 와요. 유지 관리하는 거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저 정말 신경 써준 줄 알았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돈 얘 그만 안 덮겠지. 멘탈 안 깨지게. 생각해요. 그런 테크가 좀 고마우신가요? 저희는 예, 가끔 고마워요. 방해될까봐. 아니 그래도 자주만 안 오면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그런 시스템 몰랐을 때는 네네. 와, 이 헤드헌터 분이 나한테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신다. 알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조금 뭐 그냥 근데 그러니까 뭐 기분 저희- 나쁘진 않아요. 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관리한다고 느낄까봐. 대표님 생각에 100% 이 딜은 된다. 네. 이거는 되는 딜이야. 라고 했는데 깨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워낙 변수가 많아요. 저희가 그 한 건에 대해서 정말 뭐 성사 보수가 큰 반면에 그 한 건만 봤을 때는 엄청 큰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그 속상한 케이스, 이순자 다 뒤집어지는 케이스를 다 견딘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경우 보통 연봉에서 많이 잘 안 돼요. 분명히 맞는 후보자인데 굉장히 핏한데 이상하다. 그런데 연봉 작은 차이로 잘 안 돼요. 작은 차이. 임원급이라 하더라도 임원급 1,000만 원이면은 뭐 한 달에 얼마인가요? 나누면 얼마 몇십만 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00만 원 때문에도 안 되고 뭐 과장급에서도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거기에 레귤레이션이 또 다 있잖아요. 각 회사에 거기에 이제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연봉 테이블에 순응해라. 그렇죠. 그거는 이제 헤드헌터는 최대한 연봉을 잘 뭐 딜을 해드리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많이 그거 받으면 받을수록 수수료 어차피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고객사에서 가끔 그거를 또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구직자라는 입장에서 자, 이런 헤드헌터는 피해야 된다. 네. 특징을 좀 잡아주시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헤드헌터? 그러니까 자기의 사리 사욕? 근데 그게 왜냐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시죠? 네. 못 느끼는데 정말 헤드헌터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절박한 헤드헌터들도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3개월 제로고 6개월 제로면 사실 이 한 사람 내가 어디에 넣어서 석세스를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당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프라이드를 가지려면 그 부분을 사실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끌려가셨더구만요. 어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분이 여기에 잘 맞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 연봉 많이 준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금해야되고 그런 분들을 골라내야 되죠. 막상 헤드헌터랑 연락을 막 하다 보면 저 헤드헌터 나와의 관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소통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인생 고민 다 털어놓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있어요. 저도 2시간 정도 통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통 업무 중에는 못하고 퇴근 후에 통화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퇴근 후에 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막 울어요. 막 울고 그 팀장이 나는 안 그랬는데 잘못 오해 뭐 별별 얘기 다 하시는 거죠. 근데 풀어주죠. 사실은 저희의 또 고객이니까 사생활 침해가 좀 있죠.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끊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한 2시간 통화한 게 이제 최고로 많이 한 거고 1시간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는 헤드헌터의 몫은 아니고 왜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줄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후보자들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이직을 할 때 몰래 하잖아요. 여기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객사에는 반응이 없어요. 뭐 자기 이력서가 어떻다는 동안 아무 얘기도 없고 의지할 사람 헤드헌터밖에 의지할 수 없죠.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이직할 때 비밀도 공유하고 어떻게 됐니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헤드헌터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오픈된 사람은 이거를 다 열어버리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업무는 업무인지라 경계를 좀 가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제 바이오 쪽에 계신데 바이오는 사실 굉장히 고도의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동하는 네네. 직장이 되잖아요. 네. 종전 기업하고 네. 새로 이동하는 기업하고 네. 사실 경쟁에서의 가능성도 있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보통 어떻게 다 크로스 체크를 하세요? 그 부분이 가끔 좀 걸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고객사에서 걸러줘요. 어디 사람은 저희한테 추천하지 말아달라. 그거는 뭐냐면 그 윗선에서 벌써 그 고객사끼리 뭐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뭔가 내용 증명이 왔다거나 너희 왜 우리 사람 계속 빼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질타를 받았다거나 네. 그렇지만 이직을 할 때 비슷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비싼 데 가지 말아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제약하다가 갑자기 홍보, 뭐 마케팅 뭐 이대로 갈 수 없잖아요. 굉장히 답답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어떤 계약서상에는 나와 있나 봐요. 근로자분들이 다 계약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암암리에 특별하게 뭐 정말 기밀을 빼가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그걸로 꼬투리를 잡지는 않는다. 워낙 요새 광범위하게 비밀유지 서약서나 네. 취업 규칙 같은 거에 회사의 영업 비밀도 아닌 회사 주요 문서나 관리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네. 워낙 고소고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헤드헌팅이라고 하면 뭐 연구 관계되는 분들이라든지 네. 개발자라든지 네. 이렇게 주요 인력이 아마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그런 문제들이 아마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여쭤봤어요.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그거를 그렇게 막 서로 법적으로까지 크게 몰고 가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가 오늘 녹화 전에 제 이력서를 네. 대표님께 살짝 메일로 먼저 보내드렸죠. 네네. 한 가지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너무 잘 적으셨던데요. 내용 좋으시고 기자님이셔가지고 내용 좋으신데 딱 하나는 멋을 좀 많이 부리셨네.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2개 보냈는데 국문 이력서랑 영문 이력서 어느 부분이? 영문 이력서. 아. 영문 이력서 멋을 부리셨네. 이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이력서는 사실 가장 베이직한 게 좋아요. 가장 베이직한 거. 그래서 그게 제일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경력 위주 설명이 항상 중요하고 혹시라도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장남으로 태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자기소개 그런 거는 전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력을 최대한 잘 드러나도록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경력이 쭉 저 같은 경우 기자 쭉 있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분야로 전직을 하고 싶어. 네. 근데 제 잡 디스크립션이랑 나의 커리어가 정확하게 매치가 안 돼. 네. 그럴 때 내 그 커리어를 살짝 가공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그 치링이죠. 그러면 못 가겠어요. 매칭이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런 때 고소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완전 거짓말이 아니라 네. 약간 그쪽에 맞추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뭐 어쨌든 기자 생활하면서도 마케팅 비슷한 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력이 있어서 이거를 그 JD에 맞게 좀 정리를 하는 거는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죠.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경우 큰일 나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제 헤드헌터가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고객사에. 네. 전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졸업 증명이나 이런 경력 증명은 다 같이 첨부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제 첨부하잖아요. 고객사에. 그렇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이력서 조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조작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JD에 맞게 좀 배열이나 예를 들면 더 중요한 것을 앞으로 끌어낸다거나 이런 거는 하셔야 되는 거죠. 순서에 안 맞아서. 그렇죠. 그렇죠. 순서를 내가 ABC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회사에서 B 경력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B를 제일 앞으로 내는 거죠. 전 직장이. 네네. 그 배열 정도 그런 거는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저 진행자의 사리사욕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채워봤는데요. 오프닝 때 말했던 것처럼 네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는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누구나 계속 이렇게 대표님처럼 15년, 20년 계속하는 만만한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저희 컨셉인 직업 다큐에 맞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영어 때문에 다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아유, 저도 감사하죠.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좀 사리사욕을 좀 네. 만족하시죠? 네. 저도 사리사욕을 좀 챙기고 싶은 부분은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헤드헌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메일 주세요. 궁금한 부분이 나이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야를 혹시 뭐 특정해서 원하시는 건지. 그렇진 않아요. 정말 오실까요? 그런 분들이? 그럼요. 저희 방송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좀 매력적이신 분, 네. 성격 좋으시고 네. 40대 후반까지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딱 맞네. 다시 한번 오늘 JN 파트너즈 한선영 대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직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신입 헤드헌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